국무총리님께서 모두 말씀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50일 전에 뵌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빨리 다시 뵙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또 예상 못할 만큼 빨리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기본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최근에 한미 관세 협상 문제도 있고 또 한미 간의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고위층들을 만나려는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UN AI 허브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뉴욕과 제네바를 찾는 그런 겸해서 워싱턴, 뉴욕, 제네바의 순서로 여정을 잡고 오게 됐습니다. 우선 UN AI 허브는 아마 뉴욕과 제네바에서의 유치 활동을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최초에 올 때 간단하게 밝힌 바가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AI의 기술과 규준, 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그런 AI 협력을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정권 출범 초부터 대통령님과 저를 포함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AI 허브 유치를 위한 노력을 그간 기초 작업을 했고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AI 허브 유치위원회를 저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하고 공식 유치 활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유엔 본부를 비롯해서 제네바까지 포함해서 WHO, ILO, UNDP, 유니세프, IMO 등등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는 국제기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계속 그렇게 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만나고 가급적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루고 갈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뉴욕과 제네바 일정을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 행정부 관계자들과 관련해서는 우선 순서대로는 어제 제가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도착하고 한두 시간 후부터 시작해서 벤스 부통령 그리고 앤디 킴 상원의원 그리고 저녁에는 이곳에 진출한 한국 주요 대기업의 지상사 대표를 만났고 오늘은 백악관의 정확하게는 신앙사무국 종교고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한 오피셜한 그 직책은 한번 참고하셔서 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통상 그렇게 이름을 불러왔기 때문에 종교고문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오래 막역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폴라 화이트 목사를 오늘 오전에 뵙고 바로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 20분간 정도 뵙고 그리고 원래 폴라 화이트 목사님 면담 다음으로
예정하고 있던 크라치오스 과학기술 수석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관심이 아무래도 더 높으신 부분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들과 관계를 형성하려 했던 노력이 일정한 결과를 본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인간적으로 가까운 분들 가운데에는 폴라 화이트 목사 같은 종교인들이 계시고 또 지금 중동 특사를 하고 있는 위트코프 특사 등 오랜 인연을 맺은 비즈니스맨 턴드 폴리티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맨 출신의 정부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두루 제가 사실은 관계 형성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폴라 화이트 목사를 뵈는 데에는 폴라 화이트 목사와 오랫동안 또 관계를 형성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교계 지도자들과의 어떤 교류와 또 저의 요청, 또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를 만난 취지와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폴라 화이트 목사님을 만난 장소 자체가 오벌 오피스 바로 옆에 있는 회의실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폴라 화이트 목사가 워낙에 취임식 때 최초로 여성으로서 기도를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아마 폴라 화이트 목사가 평소 외빈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소 자체가 그렇게 오벌 오피스로 통하는 곳에 바로 문이 연결되어 있는 꽤 중요한 장소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로서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예정했던 약속 시간을 넘겨서 대화를 하는 중에 폴라 화이트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 일정을 알고 계셨던 것 같고 중간에 저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몇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 상황을 체크하고 크라치오스 수석과의 원래 미팅이 있었는데 크라치오스 수석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더 기다리라고 해서 저와 대화를 더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들어가서 의사 확인을 하고 저와의 면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만남 자리에는 저와 우리 강경화 대사님께서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20분 정도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교적 처음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이지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대화 전체를 소개해 드리지는 오늘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12시가 좀 넘어서 한국 시간으로 1시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시간에 바로 대통령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했고 더 자세한 말씀은 바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다라고 했고 대통령님께서 네, 12시 20분에 마쳤군요. 12시 20분에 마치고 나와서 제가 차를 타고 바로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대통령님께서 바로 그때 그 제가 보낸 SNS를 아마 한국 시간으로 1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확인하셨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뵙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을
항상 하신다. 아주 칭찬하시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가 마침 중요한 회의가 끝난 자리여서 그 자리에 회의가 끝나고 나갈 때 잠깐 저한테 인사를 시키려고 몇 분이 현장에 계셨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전쟁부 장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아마 댄 케인 합참의장 같은데요. 댄 케인 합참의장. 이 회의 말미에 남아있다가 저하고도 잠깐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잠깐 들으라고 해서 그분 잠깐 계셨는데 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리더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당신들 들었냐 이러면서 저보고 한 번 더 그분들께 이야기해달라라고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첫 인사를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란 상황 등등을 처음에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대화가 시작됐고요. 그러다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한테 영어를 어디서 그렇게 공부했냐고 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둘이 대화가 조금 더 이어졌는데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바로 보좌관한테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하셔서 그 사진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 사진이 곧 배포가 아마 그 사진을 곧 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하면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과의 대화를 한 유일한 서방의 리더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유일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리더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 언급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고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일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할지 그리고 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에 돌아가서 대통령께 먼저 보고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바로 몇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한 가지를 주요한 내용을 더 파악할 것을 첫째 지시하셨고 그에 기초해서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또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무엇을 파악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정상의 한 부분을 그 정상이 직접 밝히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